오늘은 통영 내만권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자리는 골류도입니다. 이런 모를 포인트에 내리는데요. 요즘 통영 내만권에서 감성돔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늘도 평일이지만은 우측편에도 오늘 많은 낚시인들이 오늘 통영 내만권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섬은 제가 처음 내려서 낚시를 해보는 그런 자리인데, 막상 내려보니까 낚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앞에 보니까 한 10m 전방에 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 제가 하는 지금 전청 낚시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 전청 낚시의 가장 큰 단점이 지가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거지요. 당겨오다 보니 한 서너 번 지금 투척을 했습니다. 투척을 해보니 몰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겨나는데요. 오늘 낚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낚시가 몰과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몰밭에서 감성돔이 많이 나옵니다. 몰밭이 가장 좋은 감성돔 포인트로서 각광을 받겠지만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물 속에도 그렇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몰과, 그리고 또 바닥에도 지금 방금 걷어낸 이런 몰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채비를 지금은 비봉돌 하나를 물렸는데, 한 번 더 캐스팅을 해보고 봉돌을 좀 더 가벼운 G2나 한 G3 정도의 봉돌을 좀 물려서 좀 천천히 바닥을 좀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구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은 비봉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형 지물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봉돌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봉돌을 달면 채비가 바닥에 있는 몰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벼운 봉돌을 사용하여 채비가 살짝 얹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영과 그제 내만권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해상 국립공원에서는 야영과 지사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어 낚시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르다 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단속원과 해경의 단속이 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내가 낚시 가는 섬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위법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저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낚시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많이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좋은 포인트에 저 자리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듭니다. 좌측편에 홈통을 끼고는 있지만은 홈통의 수심이 제가 볼 때는 한 2, 3m도 채 나오지 않은 굉장히 얕은 그런 수심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곳은 중들물 이상이 되면은 또 저런 홈통을 한 노려볼만 하지만은 오늘은 한 1시까지가 썰물입니다. 썰물이 받치는 시간이고,
한 2시부터 들물이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저분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 같으면은 저 자리로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는 아침 물때에서도 보니까 한 2마리 정도의 감성돔을 낚아내는 모습을 봤는데요. 미끌림만 생기면서 시간은 흘러가자 서서히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를 우측편으로 잠시 좀 두 분이 낚시하는 데 가서 양해를 좀 구하고 저기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조류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조류가 지금 자에서 우로 이렇게 쭉 뻗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뭐 완전 횡조류입니다. 횡조류지만 빠른 횡조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 그 끝에 가면은 막 그나마 조류가 위에서 자에서 우로 흐르니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가서 양해를 청구하고 자리를 한번 절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옆자리로 옮긴 포인트는 꽃뿌리 부근이라 그나마 조류소통과 포인트 여건이 처음 자리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채비를 측한 후 먼저 주위에 있을 감성돔을 유인하기 위해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밑밥을 한자리에 집중적으로 뿌려둡니다. 옆에서 낚시하는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먼저 낚시를 하고 밑밥을 뿌린 곳 옆에서 내 포인트에 감성돔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밑밥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밑밥을 뿌리고 늘어진 원줄을 추스리고 입질을 기다리며 견제 동작을 취해봅니다. 저순기 때 견제 동작은 조금 부드럽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짝 띄워주거나 살짝 끌어주는 방법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있어 왔어. 낚싯대를 조금 들어 미끼를 살짝 띄워주는 견제 동작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크지는 않지만 감성돔 특유의 묵직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입질이 많이 약네. 아, 이거 뭘로 감고 올라오네. 뭘로 감고 올라와.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닙니다. 큰 씨알은 아니지만은 손맛은 감성돔 손맛입니다. 만족할 만한 씨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성돔입니다. 조금 있으면 산란철로 접어드는 시기라 방생을 해줍니다. 한 마리를 낚고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류가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전에 조류가 자에서 우로 이렇게 힘차게 쫙 보리대 식으로 미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될 때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막 힘든 그런 조류였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저 옆자리에 잠시 양해를 얻어서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실례를 하고는 가서 크진 않지만은 한 감성돔 한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리고 또 저기서 한 마리를 낚고 조금 낚시를 하다 보니 다시 또 조류가 또 반대로 위에서 좌로 이렇게 쫙 또 뻗어가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되어서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원위치를 하고, 낚시라는 것은 항상 조류를 보면서 낚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조류가 위에서 이렇게 좌로 흐르니까 좌측변 홈통에서 생기는 기류대가 이렇게 본류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서 이렇게 합수 지점이 생기는 뭐 그런 낚시하기에 딱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류가 만약에 위에서 좌로 흐른다면은 저 자리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서 낚시하는 저 자리가 여기에서는 최고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한여름 날씨입니다. 와, 진짜. 영등철을 며칠 앞둔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같이 이런 봄이지만 다가온 햇살이 옷을 벗게 만듭니다.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침에 좌측변에서 제대로 된 낚시는 솔직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밑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3분의 1 가량을 뿌리고 오후 1시에 지금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내렸는데요. 포인트가 여기서 한 15m 정도 거리입니다. 거리지만은 조류를 이렇게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쪽에서는 완전 횡조류입니다. 수심도 굉장히 얕고, 그리고 몰도 굉장히 앞에 덤성덤성 이렇게 나 있어서 던지면은 걸리고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쩌다가 오늘 아침에 그런 자리에 내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자주간 이 자리는 조류가 이렇게 횡조류를 안고 가지만은 조금 대각선으로 꺾으면은 앞조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후에는 꼭 마리수의 감성돔을 한번 낚아보도록 합시다. 해상 국립공원에서는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간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간조가 1시 한 50분경이 간조 시간이 되는 그런 물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오전은 그냥 낚시를 포기를 하다시피 갯바에서 앉아서 좀 쉬었습니다. 쉬고는 그나마 옆에 와서 제가 좀 실내로 무릅쓰고 한 마리를 하고는 또 바로 철수를 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은 오후 들물을 보고 한 5시경에 철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물 한 중들물까지는 보면서 낚시를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낚시했었던 분의 조과를 보면은 저에게도 들물 때가 되면은 한 몇 마리의 더 감성돔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물이라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지금은 아주 미세한 조류입니다. 미세한 조류가 좌에서 우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밑밥 치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밑밥을 이럴 때는 또 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군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지만요, 이렇게 조류가 좀 약할 때입니다. 조류가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흐를 때는 한 2군데 정도의 포인트를 이렇게 밑밥 치는 장소를 두고, 맨 처음에 내가 채비를 투척했던 자리 조금 좌측편에 밑밥을 뿌리고, 또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한 10m 정도 흘러갔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도 한 번 정도 같이 뿌려줌으로써 이렇게 밑밥이 서서히 이렇게 동조를 시키고 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채비가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흘릴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밑밥을 뿌려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조금 흘리다가 이렇게 감고 조금 흘리다가 감고 하는 분들은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조리를 태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쫙 가면서 이렇게 흘리면서 낚시를 할 때만큼은 한 자리보다는 조리가 아주 미약할 때는 한 자리 아니면 한 10m 정도 이렇게 이중 두 번 이렇게 밑밥을 뿌려줌으로써 밑밥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채비가 흘러가는데 바닥에 이렇게 깔려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견제 동작이죠. 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좀 힘있게 어느 정도 흘러갈 때는 감성돔들도 아마 기분이 좋고 수온이 좋고 하다 보면 그냥 쫙 들어가는 원줄을 쫙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지만은 지금과 같이 아주 미시한 조리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입질 자체도 굉장히 미시하게 한다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입질의 유도 방법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쭉 흘러가던 채비를 살짝 이렇게 한번 띄워주는 거, 살짝 이렇게 한번 띄워줌으로써 주위에 있는 감성돔들이 미끼가 이렇게 쏙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쏙 내려감으로써 감성돔들에게 이렇게 내 미끼가 여기에 있어 하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동작이죠. 이럴 때도 아주 미시한 동작을 감지를 하지 않으면은 챔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리대 끝을 살짝 당기면서 온 신경을 지금 조리대 끝에다가 지금 집중을 시키면서 견제 동작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리가 가지 않을 때는 입질이 얕고 조리가 시원하게 뻗어주는 곳, 특히 본류대 근처 그런 데서 낚시를 할 때는 사정없이 찌를 갖다가 꺼잡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의 형태. 그리고 조류가 지금까지 조금 미약하다 싶으면은 이런 조류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신기하리만큼 입질이 없습니다. 볼락 같은 경우도 볼락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락 낚시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조류가 가지 않으면은 신기하게 입질이 탁 끊깁니다. 끊기다가도 조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흘러주면은 그때서야 입질을 갖다가 투둑투둑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감성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모든 고기들은 조류를 거슬러서 이렇게 지느러미로 꼬리 지느러미로 이렇게 그 힘으로 추진력으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이동을 합니다. 하는데 조류가 가지 않다 보면은 그런 추진력이 아마도 떨어져서 이동 하는 움직이는 그런 것이 둔하다 보니까 입질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또 입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경계심을 품고 그냥 까짝거리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낚시는 조류다. 낚시는 조류입니다. 모든 낚시가 조류. 조류가 어느 정도 그 대상 어종에 맞는 조류가 이렇게 쭉 뻗어주든지 찬찬찬찬 이렇게 흘러가 주든지 아니면 막 참돔 낚시에 콱콱콱 이렇게 뻗어주든지 모든 것이 조류에 의해서 낚시는 결정이 된다 할 만큼 조류는 낚시에서는 정말 중대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해보지만 멈춰버린 조류와 급격히 내려간 수온으로 입질 받기가 힘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오후 덜물 때 저는 솔직히 기대를 엄청 했습니다. 오후 덜물 때가 되면은 감성돔이 몇 마리는 더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와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앉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잡어 입질 한 마리가 없습니다. 오전에는
그나마 잡으라도 한두 마리씩 올라왔는데 오후 들물이 시작되니까 아예 입질이 없습니다. 참 감성돔, 참 금고기라는 요즘 뭐 닉네임이 붙어가 있는데, 감성돔이 그만한 값어치를, 참 금고기는 금고기 모양입니다. 요즘은 계절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올겨울에 바람, 비, 눈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저수온기, 조금 쉬면은 한 며칠 쉬면은 음력 2월 1일 영등철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이 영등철이 한 달 일찍 왔지 않나 할 정도로 한 달 전에는 정말 저수온기였습니다. 저수온기 속에서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가서 고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막상 영등철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에는 수온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온도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막 13점 몇 도가 나온다고 선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물과 성물 때 수온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밀물이 되자 수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잡아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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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귀한 잡어 올라온다. 귀한 잡어 올라와. 야, 몇 시간 만에 지금 잡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망상을. 낚시를 하다 보면 잡어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망상어 한 마리가 이렇게 반가운 걸 보니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갑다. 오늘 낚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더 이상 낚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수온이 너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오후 덜물 때 좀 조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밑밥도 오전에는 거의 뿌리지도 않고 오후에 지금 한 통을 다 뿌리면서 낚시를 해봤지만, 마지막에 그나마 잡어 망상어 한 마리, 그거로서 끝입니다. 네, 어떻게 낚시라는 것은 변수가 하도 많다 보니 오늘 낚시도 제가 기대는 했지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보이면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